교총이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때 네. 보통 보수 단체, 다시 말해서 관선, 관권 네. 단체, 뭐 관변 그런 단체. 예, 관변 단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 진보 측면인 전교조가 내는 목소리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좀 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간 선택제랄지 뭐 교육감 선거제도 네. 그런 부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전에 잠깐 네.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네. 교총이 완전히 바뀐 겁니까? 아니면 회장님 말씀대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필요 부분은 쓴소리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나오신 두 가지가 다인데요. 예, 예. 한 가지는 과거에 우리 교총이 그 현장의 목소리보다는 예. 쉽게 고공 플레이를 했죠. 예. 교육부하고 관계를 해서 정치적 딜을 하고 그야말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육부 장관도 하시고 뭐 많은 그렇죠.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도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요. 제가 와서 그 부분이 바뀐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현장 중심, 현장의 교원들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교육부하고의 관계에서 예. 선택적 파트너십이었지. 그래서 교육부하고 무조건 같이 가고 그런 선택을 저는 하지 않았고 그게 이제 정책을 오히려 교육부 정부보다 민간 단체로서 더 선도해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외람되지만 한국교총 회장으로서 새로운 교총을 예. 제가 슬로건으로 내세워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일관되게 실천함으로 인해서 사회 인식도 특히 학교 현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공감을 이제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런 와중에 그 정책적 스탠스가 과거에는 이제 양극화된 일반 사회의 정치 이념 정당이나 어떤 정권에 의해서 보수냐 진보냐 하면 계속 보수적인 이제 단체다 이렇게 인식되는데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자면 중도적인 성향하고 좌우를 아우르고 결국 대도무문으로 교육 정책에 리드를 해 가야 된다. 예. 정권이 뭐 박근혜 정부나 MB 정부가 뭐 보수 정권이고 실용주의 정권이건 간에 벌써 우잖아요. 권력을 갖고. 그래서 정교조는 주로 이제 이게 또 뭐 이념적인 또 그런 색깔을 내는데 교총이 정교조하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자꾸 대립적 구도로니까 계속 똑같은 우파 목소리인데 저는 중앙을 관통하는 대도무문정신 정신을 보면 이게 본질이거든요. 예. 교육의 본질주의적 시각을 가지면 때로는 정교조가 추구하는 정책이 그 본질적이 볼 때 맞을 수 있어요. 또는 이쪽이 생각하는 것을 또 맞을 수 있고. 즉 한국의 교육의 67년의 역사에 초기의 시작이 교총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1948년 8월 15일 날이 정부 수립이 됐는데 1947년 12월 24일 날 대한교련이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총의 정신은 정교조와가 다르게 대한민국의 탄생과 궤를 같이 한다. 네. 그 이전에 교육을 주도하는 정책 전문직 단체다. 네. 물론 이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너무 기대해지고 또 그러면서 정부 정권과 결탁하고 그러면서 반작용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정교조가 그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이제 이런 그 단체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번 교육감 선거라든가 또 지금도 여전히 이제 뭐 기초학력력 평가 수능을 바꾸자 이런 것들은 제가 정교조 정책을 하고 비슷한 목소리를 내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같은 부분도 있거든요. 뭐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뭐냐? 그게 현장의 목소리라는 거죠. 교원들이라든가 교육의 본질주의적 목소리이기 때문에 예. 그게 같을 수 있는 거지. 정교조를 벤치마킹하고 여기 그것이 아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새 교육, 그러니까 뉴 에듀케이션 리폼, 새 교육 개혁 포럼을 제가 주창한 건데요. 그 새 교육을 누가 주창했냐면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이 대한교련 초기 시기에 예.
대한민국 교육 개혁을 주도한 세력은 진보주의 세력은 사실은 교총입니다. 뉴 에듀케이션이라고 지금도 체교육이라는 잡지가 저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역사를 잃어버린 거죠. 너무 우리가 정권이 오래되면 부패하듯이 교총도 너무 혼자 80% 교원들을 다 장악하고 그냥 교육부보다 더 강한 힘을 막 가지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추구했는지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이 정권과 자꾸 결부니까 보수화된 거죠. 네. 극단적으로 더 나아가면 수구화됐는데 이제 제자리 찾기를 하자. 그래서 제가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까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아까 정교조의 생각하고 같은 뭐 정교조도 초기 단계 참교육을 얘기할 때는 현장에 여러 같은 지지를 받고 국민들이 지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념 지향성을 가지고 그러다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예요. 교총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이번에 교육감 직선제 부분은 역사상 최초로 같이 공동 기자회견도 했고 또 그 전부터 여기 김정은 위원장도 왔고 그 전에 장서궁 위원장도 왔습니다. 최초로 정교조 위원장이 교총을 방문하게끔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서로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제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신뢰, 뭐 정교조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정략적이었든지 또 한시적이었든지 간에 서로 간의 그런 밀접한 신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에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저는 저 외람되게지만 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교총 내부의 현장 교원들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요. 또 언론도 뭐 한겨레 경향도나 뭐 보수 진영 하다못해 극우적인 분들도 같이 공동 기자회견 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뭐 아주 막 박수를 치지는 않지만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도무문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관되게 앞으로는 이제 정책적 선택적 정책 공동 교섭도 교육부하고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 직선제 그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를 입장이신가요? 예, 제가 교총 회장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돼, 현실적 공부도 하고 정책적 공부를 하게 되면서 가장 깊이 내 나름대로 자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이 교육 자치 분야입니다. 그 교육감 선거로 대비되는 교육 가버넌스 체제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가의 역사성, 또 그것이 우리나라 국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역사성에 대해서 이 교육 수장들이 어떻게 선발돼야 되고 또 그런 선발의 의미가 어떤 거냐를 제 나름대로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들도 잘 몰라요. 또 주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라든가 주로 일반 행정학자들의 목소리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 자치의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의 역사를 쭉 관통해 볼 때 우리 그 관통에는 그 행정의 기본 원리는 결국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결국 결정되는 것인데 이 법률을 만드는 문제인 국회의원들과 또 지금 현재 있는 헌법, 헌법이 에 근거해 볼 때 대단히 원리적으로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원리적보다는 특히 법률은 헌법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의한 원리를 중하자면 그거는 자의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교육수장을 뽑는 방식에는 뭐 행정가들을 대부분 뽑는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명이라는 거하고 하나는 선거라는 것인데 과거에
우리의 전통은 사실 임명제였지 임명이. 않습니까? 이것이 선거로 바뀐 게 어떻게 되냐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네. 선거제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간선제로 시작해서 직선제로 왔는데 간선제든지 직선제든지까지 정치적 행위거든요. 선거는. 예. 근데 잘 아시다시피 헌법에는 제31조 사항에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을 주장하고 있는데 예. 정치적 중립성이죠. 성. 예. 중립이 아니라 중립성이죠. 성향을 가져라 그런 네. 뜻이지 교육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그렇죠. 없죠. 그러면 임명과 선거 제도 중에 어떤 것이 정치적 중립에 가깝냐?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의 분야가 예. 임명이거든요. 이건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은 뭐냐면 임명을 하면 그 정권에 의한 종속되는 거 아니냐? 그 정권은 한시적 계속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독립, 정권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좀 독립시켜 줄 수 있느냐. 예. 그게 일본의 제도거든요. 일본은 딱 시도지사가 임명하더라도 일본은 왜 시도지사가 임명하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옛날에. 그렇죠.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네.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임명하는데 임명한 후에 임기를 보장해줘요. 우리 지금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나 임기제를 임명하는데 사실상 근데 워낙 정치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안 지켜지. 안 시키죠. 지금 임기를 안 시켜주니까 정치로부터 독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이나 교육감이나 똑같다는 거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근데 지금 교육의 전문성을 인정을 안 해요. 헌법에 전문성을 인정하라고 그랬는데 국회의원들은 야 그거 또 시민들도 야 그 교육은 다 우리도 다 생각하고 다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 전문성에서 일반성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갖는 거하고 교육의 행위를 실제로 가르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교육의 안에 있는 부분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은 경험과 식견이 필요해요. 우리가 검사가 말이죠. 검사도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약간 법적 지식만 가지면. 예. 그렇듯이 검찰총장을 검사만을 시키고 민간인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판사를 시키지 않는 이유는 전문성을 인식하고 교육도 전문성을 인정해서 교육자들을 시키자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선언이 민주주의의 가치 원리가 너무 작동을 해버리는 거죠. 헌법보다는 민주주의 원리가 더 상위에 물론 보편적 가치이긴 하지만 예. 그 가치 분야만 강조돼요. 이 헌법은 그냥 무시돼 버리고 네. 선거를 해가지고 직선제가 가장 지고지선의 원리다. 간선제보다는 직선제가 민주주의 원리는 맞죠. 네, 그렇죠. 시민들의 선택이니까. 네. 그렇게 흘러가는데 직선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 정치로부터 정치 보호해야 될 학교가 정치판이 돼버리는 거죠. 이 선거의 과정을 통해서. 네. 이 부분이 위헌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한테 얘기해서 제가 지금 위헌법률 소송을 3월 중에 준비하고 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원리적으로 보면 임명제로 가는 게 맞고, 새누리당에 뭐 내가 뭐 이론적인 걸 대는데, 새누리당의 정략적 목표하고는 다른 네. 저의 원리적 목표입니다. 예, 뭐 정기특위에서도 뭐 여러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뭐 교육감은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도 나왔었고, 뭐 간선제 뭐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생각하죠. 예. 그런데 우리 이미 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 네. 그걸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추진하시고요. 예, 지금 그 헌법재판관 출신한테 예. 잠을 봐서 아마 내일인가 자료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보고 근데 다만 좀 뭐 5천만 원이 든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헌법 소송하는 거 지금 교육의원 지금 일몰제 예. 그것도 헌법 소원 내일 하거든요. 예. 그래서 3단체가 다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뭐 돈을 좀 덜 들여서라도 꼭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